지난 차시에 이제 유효장에 대한 공부를 좀 했는데요. 네, 유효장이 좀 이해가 되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난번에 이제 그 출발선에 열차가 들어올 경우에 그 본선이라든가 측선, 부본선, 측선에 대한 강의를 했고요. 입판 표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입판 표지의 유효장을 다시 한번 강의를 한다면 입판 표지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연동 도표는 모든 경우를 상정을 해서 도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도 이렇게 규정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1번선의 유효장은 22편 표지부터 절연까지, 2번선의 유효장은 23호 그 유효장은 절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를 유효장으로 봅니다. 3번선의 유효장은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죠. 그죠? 3번선의 유효장은 여기 2번 표지가 24L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유효장으로 보고요. 아까 똑같이 유효장 확장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절연 유기까지 52T가 될 거예요. 52T 절연이 있는 데까지를 2번으로 설정을 하거나 3번 선 유효장으로 사용자가 군의 3번선의 유효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면 3번선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2번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죠? 이제 사용자가 역군의 상황 또는 입판 표지, 입판을 하는 할 때 가장 어느 게 합리적이냐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유효장 확장 가능을 아예 안 하고 할 수도 있죠. 사실은 이게 더 안전합니다. 저라면 굳이 여기까지 확장을 안 시킬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학생 여러분은 가정을 하면서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도착선에 입판 표지 한기와 입판 표지 외방에 출발 신호기가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입판 표지와 출발 신호 기간을 유효장으로 한다. 자, 이렇게 출발 신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52 입판 표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22 입판 표지가 있고요. 역시 4A 신호기가 있고 출발 신호기가 있고 23 입판 표지가 있죠. 그죠? 이럴 때 1번의 유효장은 그림에 보는 것처럼 출발 신호기와 입판 표지 또는 절연까지 4A 출발 신호기부터 시작해서 23 입판 표지까지 여기를 유효장으로 두는 겁니다. 2번선의 유효장. 3번선의 유효장은 출발 신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L에서부터 시작해서 절연까지 여기가 3번선의 유효장이 됩니다. 도착선에 입판 표지가 둘 이상 설치된 경우, 그럴 때는 입판 표지 상호간에 들어가고요. 도착선에 3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자, 저거 좀 볼게요. 같이 좀 볼게요. 같이. 아이고, 같이 안 빠지네요. 자, 요거 설명부터 먼저 들을게요. 그러면 도착선에 3기 이상 설치 개소가 있는 경우에는 하행열차 21 입판 표지에서 2다운까지 23L에서 53까지를 유효장으로 한다. 도착 지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열차가 들어옵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1번의 유효장은 역시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출발부터 입판 표지까지, 출발부터 입판 표지까지. 그런데 2번선을 한번 볼게요. 2번선의 유효장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2번선의 유효장이에요. 되게 짧죠. 물론 이 4A 신호기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유효장을 확장시킬 수 있겠지만, 이 4A 신호기는 사실은 설치 위치가 53R와 같이 설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이 폐로 세정까지
또는 조건부 시간 내에서 전까지 두면서 출발 신호기를 앞으로 뺄 일이 사실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2번선 유효장의 유효장은 24 입항 표지부터 54 말까지고요. 하선의 경우, 인재기원 상선의 경우가 상선의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입항 표지고요, 유효장이고요. 하선 같은 경우에는 3B 신호기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선의 유효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효장 그러면 상하선이 똑같을 거라 생각하는데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디를 잡을 거냐, 기준으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유효장의 길이가 달라질 수도 있다. 지금 2번선하고 3번선하고 유효장이 다르죠, 그죠? 이런 뜻입니다. 단 이제 3번선의 유효장은 무조건 확정입니다. 왜냐? 양쪽에 출발 신호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출발 신호기를 이렇게 유효장을 연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선을 유효장을 더 크게 둘 거냐, 하선을 유효장을 더 크게 둘 것이냐, 아니면 유효장을 상하선 같이 둘 것이냐, 이거는 규정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만 이 나와 있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 처음부터 입항 표지 출발 신호기가 여기가 되게 이제 거리가 짧아서 이렇게 열차가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가 짧아서 부득이한 경우에 출발 신호기를 이렇게 앞으로 뺄 수는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 2번선을 좀 여유 있게 둬가지고 출발 신호기를 양쪽에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하는 게 옳습니다. 그게 더 처음부터 위험 요인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도착선에 무연동 선로 전환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자, 도착선에 무연동이 있대네요. 101호, 101호가 있는 경우, 그리고 201호가 있죠, 이렇게. 자, 무연동이란 건 어떤 뜻이죠? 전기에 의해서 전기 선로 전환기가 돌아가고 전환이 되고, 그 전환된 것들을 잘 표시가 정이냐 반이냐 표시가 조작판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 전기로 표시된 것들이 상호 세정이 되어 있어서 연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인 선로 전환기라고 얘기하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수동으로 선로 전환기를 전기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돌리기 때문에 연동시킬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무연동 선로 전환기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 한번 볼게요. 부득이한 경우 2번선 방향으로 상하선 모두 진로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방호구역은 표지 선로 전환기 앞까지로 한정을 시킵니다. 자, 볼게요. 저 21호나 51호는 연동 선로 전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유효장은 출발 신호기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입항 표지, 이 출발 신호기 전환까지를 1번 유효장으로 합니다. 자, 2번, 3번 유효장은 연동장치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로 설정은 가능하지만 무연동 선로 전환기 앞까지, 여기 앞에까지 여기를 여기 이제 입항 표지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를 유효장으로 보는 거예요. 유효장 개념하고 연동 개념하고 조금 다르긴 해요. 연동이 꼭 돼야지만이 유효장이냐? 그건 아니에요. 무궤도도 유효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무궤도라는 게 어떤 건지 알죠? 궤도 회로를 설치하지 않은데 그 무궤도도 유효장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연동이 되지 않아도 유효장은 가능합니다. 유효장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등렬식 신호기. 등렬식은 둘 이상의 등을 한 조로 하여서 신호를 현시하는 방식.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색등식, 색에 따라서 신호를 현시하는 방식. 자, 주체 신호기. 25번 주체 신호기는
주신호기에 종속신호기 또는 신호부속기가 있을 때 그 신호기에 대한 주신호기입니다. 그건 종속신호기, 뭐 장례가 아니라 장례에 따른 중계 또는 출발에 따른 중계 원방신호기가 있을 경우에 그 종속신호기는 중계나 원방이 될 거고, 그 종속신호기 원방이나 중계의 주체신호기는 장례신호기가 되겠죠. 또는 출발신호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주의 거리, 열차 또는 차량을 소정의 위치에 정지위치에 정지시키지 못하여 그 위치를 지나칠 경우에 사고를 방지하고자 설비한 구역의 거리. 저번에 설명 한번 드렸죠. 안전측선 및 탈선 선로 전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왜냐하면 안전측선으로 가면 되죠, 그죠? 그리고 탈선 선로 전원기가 있을 때는 탈선시키는 쪽으로 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열차의 진입선로에 대한 출발 신호기 또는 정지 위치로부터 200m 이상의 여유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과주 여유거리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동차 전용선의 경우에는 150m 이상의 여유거리가 있을 때. 왜 차이가 나는지 아시죠? 일반 열차 같은 경우는 고속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유거리를 좀 더 확보시키는 거고요. 전기 전동 열차, 그러니까 지하철 구간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80km 정도, 100km 이상을 넘기기 힘들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짧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주 여유거리가 150m 이상 여유거리를 두는 거죠. 자, 동시 진입이 가능할 수 있겠죠. 동시 진입이라는 거는 뭐냐면 상선 열차, 여기 상선으로 봅니다. 상선 열차가 들어오고요. 하선 열차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이 여유거리를 200m 이상 둬야 돼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장례까지 거리가 200m 이상 과주 여유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 동차나 전용 구간에서는 150m 이상, 일반 열차 구간에는 200m 이상의 여유거리를 둔다. 동시에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 진출이 가능한 경우. 자, 동시 진입, 이렇게 열차가 들어와요. 그리고 열차가 또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 열차는 사비 신호기, 출발 신호기가 지금 진행이 났죠, 그죠? 그래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내에 들어오는 열차는 부번선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죠. 그럴 때도 역시 과주의 거리는 200m 이상을 둡니다. 근데 이렇게 취급하면 사실 안 좋아요. 가급적 좀 지연이 되더라도 열차를 출발시키고 그 다음에 장례 신호기를 받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열차가 들어올 때 오브락 조건 때문에 51호 선로 전환기가 반이로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출발을 못 할 건데, 요거는 한번 나중에 우리 학생들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연동도표에서의 세정이 어떤 건가를 한번 볼게요. 연동도표 작성 기준에 대한 세정입니다. 자, 학생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연동도표 기준의 작성 기준에 의한 용어들이라는 거예요. 설정들이고. 자, 세정. 신호기 또는 선로전환기 등 신호설비를 필요에 따라서 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일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세부적인 용어를 한번 볼게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경우가 세정입니다. 정의 세정, 갑과 을의 취급 버튼 상호간에서 갑의 취급 버튼을 반의로, 장례 신호기 같은 경우는 정지, 을의 취급 버튼을 정의로 세정을 하고, 반대로 을의 취급 버튼을 반의로 했을 때 갑의 취급 버튼은 정의로 세정되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뜻은 반의 세정, 갑과 을의 취급 버튼 상호간에서 을의 취급 버튼을 반의로 하고 갑의 취급 버튼을
반의로 했을 경우에 의리 지급 버튼은 반의로 세정되고, 반대로 의리 지급 버튼이 정의로 있을 경우에 갑의 지급 버튼은 정의로 세정되는 것. 이렇게 지금 설명드리니까 좀 헷갈리죠? 다 설명드린 겁니다. 만약에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대면 강의 때 다시 한번 강의 드릴게요. 정반의 세정, 갑과 을의 지급 버튼 상호 간에 지급 버튼을 반의로 한 경우 반의로 했다는 거는 평상시 상태라는 거예요. 장르진혹이 정지. 의리 지급 버튼이 정의 또는 반의 어떤 위치에서나 그 위치에 세정이 되고, 갑의 지급 버튼은 의리 지급 버튼이 정의 또는 반의 어떤 경우라도 세정되지 않는 것이 정반의 세정입니다. 또 세정이 나오니까 또 우리 학생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뒷부분에 계속 나올 텐데 한번 세정이 어떤 건가에 대한 개념 파악을 좀 확실히 해놓으면 이렇게 좀 그거 어렵더라도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갑을보다는 A, B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 사람들이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갑을로 정한 거니까 좀 어렵더라도 갑을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호 기기하고 신호 공학하고 수업을 같이 듣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몇 분만 좀 안 듣는 분도 계셔서 이왕이면 이렇게 같이 다 들었으면 제가 조금 진도를 나가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는데 좀 아쉽긴 해요. 어쨌든 안녕하세요. 오늘 그 신호공학 연동도표 작성 기준에 대해서 지난 강의에 의해서 강의를 좀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차시에도 이 연동도표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대면 강의를 해야지 강의하기도 좀 수월하고, 또 강의를 받는 학생 여러분도 좀 강의 받기가 좀 수월한데, 야, 이거를 인강으로 하기가 조금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이거 그림이 나오고 이제 도표를 설명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제가 고민이 좀 많이 살짝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좀 편하게 강의를 좀 수월하게 듣고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의를 학생 여러분이, 제가 저번에 그 단톡방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자료실에 올려놨는데, 제가 복사하라고 했던 거 그걸 복사를 해서 이 인강에서는 이렇게 돌려서 막 강의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참조를 해가지고 강의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좀 프린트를 해서 강의를 할 테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 미리 이거 화면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A4 용지로 돼 있는 거,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거는 화면을 못 돌려요. 실제로 이제 우리 그 현장에서는 A3 용지로 해서 이렇게 커다랗게 나오거든요. 사실 그것도 안에다 집어넣기가 만만치 않아서 여러 장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 좀 번거스럽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A3 뭐 안 되면 A4라도 이렇게 출력을 해서 갖고 계셔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지난 차시에 그 세정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쭉 진행을 했었어요. 정의, 반의, 정반의 세정, 그리고 갑과 을이 A, B로 이렇게 변환되면 좀 수월하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세정하는 것들은 저번에 강의를 한번 드렸으니까 이번에 강의 좀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세정은 아시죠? 그죠? 기계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정의 쪽으로 되어 있으면 정의 편세정, 반의 쪽으로 있으면 반의 편세정. 서로 사실 연동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용어를 한번 들어볼까요? 갑과 을의 취급 버튼 상호 간에 갑의 취급 버튼을 반의로하였을 때 을의 취급 버튼은 정의 또는 반의 중 한쪽으로만 세정되며 정의에 세정되는 것은 반의, 반의에 세정되는 것은 정의에서 세정되지 않고 갑의 취급 버튼은 을의 취급 버튼이 정의 또는 반의 어느 위치에서나 세정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정의로 세정되는 것을 정의 편세정, 반의로 편의 세정되는 것을 반의 편세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조건부 세정. 조건부 세정은 말 그대로입니다. 어떤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지 볼까요? 갑과 을의 취급 버튼 상호 간에 갑의 취급 버튼을 반의로 하였을 경우 을의 취급 버튼은 다른 취급 버튼이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세정되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세정되지 않는 것. 네. 조건부 세정은 그런 거예요. 예. 진행정의 신호기에 진로에 열차가 없을 때에는 상시 진행 신호를 현시하는 신호기. 복선 구간의 폐색 신호기가 대표적인 예죠. 예. 열차란 정거장 외 본선을 운전할 목적으로 조성한 차량. 그러면 정거장 내 본선을 운전한 차량은 열차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열차입니다. 그러니까 정거장 내외에서 본선을 운전할 목적으로 조성한 차량을 열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이라 하면 동력차, 동력차는 원동기에 의해서 교도상을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조한 기관차 및 동차 또는 제어차를 포함한 이게 동력차고요. 객차는 여객 수화물 및 우편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조된 차량, 화차,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조된 차량 및 특수차, 특수사용 목적으로 제조된 난방차, 사고복구용차, 작업차, 시험차 및 발전차 등으로 동력차, 객차와 화차에 속하지 아니하는 차량.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동력차는 원동기로 사용하는 것, 객차는 여객이나 우편물, 화물, 이렇게 여객 수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게 객차, 기타는 화차, 그리고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할 게 특수차. 이렇게 딱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선 볼게요. 본선, 주본선. 동일 방향에 대한 본선이 둘 이상 있을 경우에 가장 주요한 본선. 네, 맞죠? 부본선, 주본선 이외의 본선. 맞죠? 측선, 본선이 아닌 선로. 맞죠? 그러니까 부본선은 본선 그러면 주본선과 본선이 다 포함된 거예요. 주본선, 부본선이 다 본선으로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본선이 아닌 나머지 선로는 측선이겠죠. 안전측선,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 열차가 진입할 때 정지 위치를 지나더라도 대항 열차 또는 이판 차량과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선로. 이때 나오는데 다 아시죠? 이거는 안전측선. 일부러 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따로 선로를 빼놓은 게 안전측선이에요. 혹시 과조하더라도 이게 안전측선입니다. 구내 운전, 정거장 또는 차량 기지 구내에서 이판 신호에 의해서 차량을 운전하는 방식. 구내, 그 정거장 내 또는 차량 기지 구내에서 운전하는 이판 신호에 의해서 차량을 운전하는 방식을 구내 운전이라고 합니다. 선로 전환기 또는 전철기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 선로를 변경시키는 기기. 되게 수월하죠? 넘어가자고요. 반대선 운전, 복선 운전 구간에서 차단 작업, 선로 고장, 차량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제사의 운전 명령에 따라서 열차를 지정된 선로의 우측 선로로 운행하는 것. 반대선로로 운전하는 것. 아시겠죠? 역방향 운전, 일반 철도 구간. 복선 ATP 구간에서 이대 상황 발생 시 차상 설비가 설치된 열차가
자동 폐색에 의해서 반대선로를 운행하는 것. 이제 이거는 반대선 운전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의미가. 같은 의미인데 왜 역방향 운전이라고 했냐면 ATP 구간에서는 그 모든 설비를 발릿을 통해서 받잖아요, 그죠? 역방향으로 하면 발릿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반대선 운전하고 역방향 운전이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양방향 운전, 복선 운전 구간에서 하나의 선로를 상하선 구분 없이 양방향 신호 설비를 갖추고 자동 폐색식 또는 차내 신호 폐색식에 의해서 동일한 신호 체계로 운행하는 것. 예, 2-19 일괄 제어. 주체의 입판 표지 진로 내에 같은 방향의 또 다른 입판 표지가 있는 경우 주체의 입판 표지를 취급하면 진로 내의 입판 표지는 자동으로 현시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진로 내 입판 표지는 주체의 입판 표지와 선로 전환기 방향이 일치할 때만 현시가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 신호기 가지고 주체에 큰 신호기가 있으면 쭉 연달아서 그냥 신호가 현시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큰 구간에 빨리 이제 운전 취급을 할 경우가 있을 때 일괄 제어를 합니다. 3. 일반상 연동도표는 하나의 역구내를 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하되 역 간의 도중 분기기 등 연동장치 조건에 필요한 시설물은 연동도표에 포함하여야 한다. 건널목도 마찬가지고요. 자, 연동도표의 표기사항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연동도표의 표기 4-1 배전 약도 기점은 항상 좌측으로 합니다. 좌측이 기점이에요. 1. 소속 선명 및 영명 또는 신호장, 신호 소명. 그러니까 항상 그 맨 위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소속선, 충북선, 뭐 영동선, 경부선 그렇게 돼 있고요. 영명이나 신호장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1. 운전 취급 시를 2개소 이상 가진 구내에서는 각 운전 취급 실명을 기록한다. 남쪽이나 북쪽, 동쪽이나 서쪽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동쪽, 남쪽, 동쪽 이렇게 다 따로따로 분류해서 그렇게 취급을 표기를 합니다. 주의, 역명 밑에 역기로정을 표시한다. 건교부 곳이 철도 거리표에 의한다. 서울역에 가면 우리 이제 서울역이 기점이 모든 그 철도의 기점이 되는 게 서울역인데 거기에 0, 키로정 0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교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철도 거리표는 서울역을 기점으로 해서 어디선 얼마 이렇게 고시를 한 게 있는데 그 키로정에 의해서 키로를 표시하고요. 기점은 서울역이 기점이긴 하지만 서울 경부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이 기점이고요. 장안선 같은 경우에는 천안서부터 장안까지가 기점이 돼요. 그러니까 천안이 기점이 되는 거. 이렇게 분기되는 역에서는 분기가 기점이 됩니다. 조천에서 제천까지, 또 서대전에서 뭐 목포까지, 이렇게 광주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기 쭉 큰 줄기에서 나와가지고 분기되는 역은 그 분기역이 기점이 됩니다. 운전 취급실의 위치 1. 역간 폐색 방식. 이제 이게 뭐냐? 자동, 연동, 통표 폐색 방식 이렇게 꼭 기록을 해야 되고요. 연동 장치의 종별 전기냐, 전자냐. 3. 설비 방식 열차 집중 제어 장치 CTC냐, 신호 원격 제어 장치 ERC냐, 단독 취급 역등이냐, 이렇게 취급역이냐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3. 리버 배열도. 기기 연동 장치는 리버 배열도가 있습니다. 4. 연동 범위 내가 아니더라도 신호 제어 설비, 전철 쌍동기, 단동기, 전철 표시 등 신호 제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까지 배선의 약도를 그리되 각 신호 설비의 위치는 선로 평면도 위치와 유사하도록 작성한다. 이왕이면 같으면 좋죠, 그죠?
배선의 약도를 그리고요. 그 설비 위치는 거기에 유사하게 흡사하게 작성을 하는 게 옳습니다. 5. 본선의 양단에 선로의 기점, 종점 및 인접 성명, 인접 영명, 인접 구간 열차 제어 장치 그것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주의 1. 인접 구간 열차 제어 장치는 인접 영명 다음 괄호 안에 신호 제어 장치명을 기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익산역 괄호 열고 1선, ATC 2선, ATP 하고 ATS가 분기되는 이원역, ATP, ATS 이렇게 분기되는 열차 제어명을 기재를 한다는 뜻입니다. 주의, 열차 제어 장치가 여건에서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기둥처럼 이렇게 발을 하나 긋습니다. 사용해서 열차 제어 장치명을 기재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역 간에서 역 사이에서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 아까 위에는 역과 역에서 이렇게 분계된다면 밑에서는 역 간에서 역과 역 사이에서 될 때 이렇게 이제 열차명을 제어명을 기재를 하는 겁니다. 홈 및 역 군의 건널목은 필요에 따라서 본 역사와 과선교를 명칭을 넣고요. 7번 열차 운전 방향 및 선로 명칭 또는 필요에 따라서 선로 번호 및 지점 명칭을 기재를 합니다. 선로 번호가 쭉 있죠. 1번선부터 쭉 해서 뭐 9번선, 10번선, 15번선, 뭐 20번선까지 이렇게 선로 번호를 기록을 하고요. 선로 명칭 다 기록합니다. 8. 신호기 2편 표지를 포함해서 진로 표시기, 선로 표지 및 유유도 표지의 번호까지 다 기록을 합니다. 신호기 몇 번, 뭐 2A, 뭐 3A, 뭐 3AB,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유표 표지는 21호, 뭐 51호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진로 표시기도 뭐 3번선 진로 표시기 이렇게 기록을 다 하고요. 무유도 표시 같은 경우도 2A 장내 무유도 표시 이렇게 번호를 기록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연동장치, 연동도표 작성 기준에서 다 기록을 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이 이렇게 말로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이게 뭔가 그 생각이 들겠는데 연동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한결 좀 수월할 겁니다. 이게 근데 다 말로 지금 풀어놓은 거예요. 이따가 이제 다음 차시, 다다음 차시쯤 되면 이렇게 말로 풀어놓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도표로 다 풀 겁니다. 자,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차시에 만나기로 하고 잠시 쉬면서 차도 한잔 마시고 스트레칭도 좀 하고 그리고 다음 차시에서 볼게요. 그때까지 안녕.